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시간으로 7월 16일 화요일 밤입니다. 제가 매번 그 한국에서 수요일 날 촬영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곤 했는데 지금 미국 와가지고 하루 빨리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금년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7월 13일 지난 토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당하는 암살 미수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치에 요동이 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정치 특히 이제 한국도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미국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대단히 극단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 사진을 기자들이 찍었는데 AP 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그 탄도가 어렴풋이나마 보일 정도로 저는 이 상황을 동영상 TV를 통해서 청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귀를 가리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 사건이죠. 전 그 사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마도 여러 가지 직책 중에서 가장 목숨이 위태로운 직책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 2024년 7월 14일 특집 방송으로 나온 것인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까지 해서 45명입니다.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지만은 이 2대를 했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45명인데 45명 중에서 총격을 받았던 대통령이 트럼프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45분의 7이니까 얼마입니까? 그 퍼센트로 봤을 때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미국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직접 암살을 당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윌리엄 맥키니 그리고 존 F 케네디 이 4명은 그 현직에 있을 때 암살 사고로 이제 유명을 달렸던 분이고 테오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들이 총격을 받았지만은 또 다행히 목숨을 건진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바마도 엄청나게 이 암살 협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9.11 테러 전쟁을 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엄청난 그 암살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암살 사건이 나면은 그래도 여와 야를 불문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불문하고 전부 그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NN이 가장 반트럼프 방송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방송을 보면은 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CNN은 암살이란 말, 어세시네이션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유세 중에 부상당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쓰러졌는데 경호원들이 가서 덮쳤다. 이런 식으로 그 어세시네이션, 암살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Video captures what happened at Trump rally that left him injured. 비디오가 트럼프 유세에서 트럼프가 부상당한 장면을 잡았다. 암살 미수라고 쓴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도 이제 백악관을 향해서 두 후보가 달려가고 있는데 트럼프 is favored. 트럼프가 지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ut Biden can still win this election. 바이든이 이 선거에 이길 것이다. 라는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언론이 중간 보도를 하지는 않는구나. 한편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보는 사진이고 우리나라 신문에는 정말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 1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AP통신의
에반 부치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 얼굴에는 피를 흘리고 있고 옆에는 경호원이 있고 그리고 하늘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데 성조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제일 크게 앞면에 정말 큰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은 기자는 아마 이 사진이 금년도 퓰리처상을 받는 사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에반 부츠라는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진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얼굴에 묻은 피, 송조기, 그리고 불끈 쥔 트럼프의 주먹, 이것 때문에 자기 사진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되었다. What makes it so striking is the blood on the face. 이 사진을 정말 스트라이킹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얼굴에 있는 피, is the flag, 그리고 깃발, 미국 성적이죠. The raised fist, 하늘로 치켜들은 주먹. 이것이 자기 사진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정치를 다루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도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 참 역사적인 장면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사진을 또 다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동영상에는 뭐라고 이 사진을 표현했는가를 한번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A journalist called it the pinnacle of photojournalism. 어떤 저널리스트가 이 사진을 포토저널리즘, 사진도 보도가 되죠. 사진 보도의 피너클, 정점이다. 정말 끝내주게 보도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a perfectly framed and composed image of historic breaking news. 역사적으로 브레이킹 뉴스, 아주 특종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framed, 각본적으로 짜졌다 이겁니다. composed, 조작됐다. 여러분 이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가하면서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디오에 조선일보 장면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일면이 나왔는데 그 큰 사진 지금 제가 한국신문에 실렸다고 그랬죠. 신이 트럼프 구했다. 총알탄 대세론. 저는 그 제목을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트럼프를 구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신문이니까 그냥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라고 쓴 것 같아요. 총알탄 대선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 대세에 총알을 탔다. 이거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앞서고 있고 그것도 차이가 더 크게 앞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는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오늘 7월 16일 날 밤인데 오늘이 둘째 날이고 이미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진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프리즘티브라는 말을 앞에 썼는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노미니가 되어서 공화당 후보로 이번 11월에 이제 선거에 나갈 텐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할 때마다 이제 베팅하죠. 누가 될까에다 돈 거는데 트럼프 빅토리 트레이드 expected to swell post shooting. 총상을 입은 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에 돈 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번 11월에 The election is likely to be a landslide. 랜드슬라이드라는 것은 산사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뉴욕 포스트의 일면 사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 묻은 얼굴입니다. I shouldn't be here. 내가 아마 죽어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와 있다.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미국이 대단히 기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이 복고풍의 그런 의미가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공화당 정당대회는 보면은 마치 기독교도들이 모임처럼 계속 God bless America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살려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를 받은 현장에서 기자가 어떤 아주머니, 백인 아주머니예요. 트럼프 유세를 보러 나왔으니까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아주머니였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살아났다는 사실이 이제 기쁘죠.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국의 앞날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터뷰에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총을 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겁을 먹어서 할 얘기를 못 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총상을 입은 직후에 fear not,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자기 선거 그 구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망자가 이제 그냥 거기 유세 현장에 왔다가 죽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방대원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쉴드 보호하려다가 총을 맞은 것이다. 코리 콤페라토라는 50살 된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상당한 사람이 57세 남성, 74세 남성 두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당한 사람들은 목숨에는 위태롭지 않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그 저격범이 어떤 창고 같은 데 올라가서 총을 쏘다가 결국은 이제 사살을 당했는데 이 사살당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 왜 이곳을 이 높은 곳인데 총을 들고 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방치하고 있다가 총격이 있은 후에 사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수수께끼로 남을 것인데 미국 FBI가 수사를 잘 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미국의 보수 언론을 대표하죠. 폭스뉴스의 제시 와털스라는 사람이 How can we trust the FBI? 우리가 어떻게 FBI를 믿을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논조로서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혼자 한 것이다. 공화당원이었다는 말도 일부러 합니다. 공화당원이었는데 돈은 바이든한테 보냈다. 나이는 20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학대도 당하고, 그렇게 좀 불우한 이런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혼자서 무슨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영어로는 론 울프라고 합니다. 외로운 늑대. 근데 이 20살짜리 젊은이가 몸도 허약하게 생겨 보이고 외로운 늑대일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시 와트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큰 정적이니까. 그리고 트럼프처럼 미움을 많이 받은 미국 정치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더 시크릿 서비스, 그러니까 비밀 경호원을 더 많이 붙여달라고 오랫동안 요구를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denied extra SS protection, 시크릿 서비스죠. 트럼프는 추가적인 비밀 경호원 보호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We deserve answers, not a cover. 이제 제시 와터스가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원한다. 이것을 서로 숨기려고, 커버하면 숨기는 것이죠. 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의원, 공화당 하원의원이 시크릿 서비스 디렉터, 이제 미국의 특별 요인 경호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다 경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경호를 담당하는 국장 해임시켜야 된다. 왜 아직도 해임 당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킴벌리 치틀이라는 여자가 지금 비밀경호국 국장입니다. 참 바이든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면은 좀 황당무계한 게 많은데 이 사람은 경호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펩시콜라의 경호, 펩시콜라라는 콜라 회사 있죠. 그 콜라 회사의 경호 담당자래요. 그러니까 사장들, 간부들 지키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경호하는 경호국장에다가 임명할 수가 있을까라고 참 황당해 하는데 바이든 부인 질 바이든하고 아주 친했답니다. 그래서 질 바이든이 시켰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번 바이든 정부의 내각을 보면은 소수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호모라든가 레즈비안이라든가 또는 그 뭐 성천한자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그래서 그 여자라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경호국장을 여자를 택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은 경호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이렇게 부상당한 뭐 하얀 그 반창고 붕대를 바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란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란과 관계 있는 것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둘러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이렇게 바로 엊그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최근 미국 정치가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그 뭐 잘 나가고 있으면은 이런 사건, 이런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6월 27일 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토론을 했었죠. 토론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패닉 모드에 빠져들었다. 패닉 모드. 사실 저는 뭐 그동안 미국 정치를 자세히 봤기 때문에 4년 전 선거할 때도 그 인지 능력 면에서 바이든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을 제대로 하겠나 당선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몇 년 동안 커버가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숨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6월 27일 날 90분 동안 그 바이든이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국 국민 8천만 명이 앉아서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전에 선거할 때도 그랬죠. 슬리피 조, 매일 졸리는 조 바이든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낮잠을 자야 되고 8시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근무기간하고 휴가기간하고 비율이 휴가기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노골적인 지질이 이번에 밝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NN 그 대통령 토론회가 이번 그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이르게 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잘했다가 67%, 바이든이 잘했다가 33%. 그래서 게임 끝났다. 그리고 전국 지지율에서도 트럼프는 45%가 넘는데 바이든은 40%밖에 안 됐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라면은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난 20년 동안 금년까지 치면 이제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7월 4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딱 4개월 전이죠.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한테 여론조사에서 밀린 적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끝에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관계없이 7월 4일 현재 민주당이 다 앞서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한테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상원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은 1명이고 하원의원 19명이 바로 엊그제까지 공개적으로 바이든은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이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내란 및 질이 멸렬 상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끼리도 서로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좌파들이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은 또 그렇지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언론들이 이건 바이든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쫓아내고 싶어서 그러는지 지금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계속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바이든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몰아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아직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ABC의 조지 스테파노풀로스라는 유명한 앵커맨이죠. 이 사람은 이 클린턴을 옛날에 당선시킬 때 아주 그 끝내주는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가 언론계에 진출해갖고 지금 난리난 앵커가 됐는데 바이든을 불러다가 1시간 동안
그 바이든을 뭐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죠. 아주 말랑말랑한 질문들만 했는데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7월 6일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7월 16일 바로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어제 그 MBC에서도 바이든을 데려다가 이렇게 총상 사건이 있은 후에 아마 변명할 기회를 1시간 정도 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스테파노풀로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다음에 I don't think he can serve for more years. 저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결정적인 그 언급을 했죠. 그런데 스테파노풀로스가 트럼프가 암살 미수 사건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말을 하도 폭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거다. 너무 말을 거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예, 저는 뭐 미국 정치를 쭉 관찰하면서 말을 정말 거칠게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트럼프는 상대방의 목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제일 못하는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쟤는 죽어야 돼. 쟤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그 트럼프가 한 적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테파노풀로스가 바이든은 앞으로 4년 더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BC 어제 거기서 레스터 홀트라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앵커죠. 레스터 홀트하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든 snaps repeatedly. 바이든은 계속 말을 끊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그 레스터 홀트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a vapid라는 건 둔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입니다. A vapid, sullen old crank. sullen이라는 것은 음침하다, 시무룩하다. 그리고 old crank, 짜증을 많이 내는 노인. 그러니까 바이든은 둔하고 시무룩하고 음침한 짜증쟁이 노인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만 보면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을 후보에서 밀어내려고 이런 인터뷰를 준비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바이든이 얼마 전에 트럼프를 관역의 초점에 맞추고 대해야 된다. 불스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사격장 가면은 총 쏠 때 보면 동그란 거에 맨 가운데 까만색 또는 빨간색 칠하죠. 그게 이제 황순둔이라는 뜻인데, 트럼프를 불스아이에다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터가 그 불스아이라는 게 쏘라는 그런 뜻이, 레스터 홀트가 그 쏘라는 소리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크로스 헤어를 얘기했냐? 크로스 헤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망원경이라든가 또는 뭐 카메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조준하라고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는 그런 뭐 점점점 있는 거 있죠. 그게 크로스 헤어예요. 아니 내가 언제 크로스 헤어 얘기를 했느냐라고 받아친 겁니다. 불사이 그러니까 표적에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레스톨트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조준경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토론했을 때는 잘못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당신네들은 그런 얘기만 하느냐. 트럼프가 18번 아니 28번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한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꾸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서 막 짜증을 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이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선거하면은 트럼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법으로 싸우는 것인데 그냥 전부 트럼프를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 이름도 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다 이제 트럼프한테는 전부 다 승기를 잡는 쪽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라는 이 언론도 있는데 이것도 파레프트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좌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미국에서는 국좌라고 씁니다. 트럼프가 총알을 맞게 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방송했습니다. 아니 총알을 맞았는데 그 사실을 사과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상대방의 목숨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쪽
지금 왜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바로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고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를 통해서 전부 트럼프를 다 큰일 났다라고 저 사람 대통령이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트럼프 헤이터스라고 해요. 트럼프 헤이터스 중에서 뭐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여자 가수 있죠. 마다나라고 미국에서 부릅니다. 마돈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백악관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중에서 트럼프를 제일 싫어하는 또 여자 정치가 중에 낸시 펠로시가 있는데 낸시 펠로시는 최근에 트럼프 must be stopped. 무조건 막아야 된다. He cannot be president. 그는 대통령이 다시 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면 뭡니까? 무슨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영국의 BBC도 그 정치적인 이슈를 보면 완전 글로벌리스트 좌파입니다. 거기에 그 데이비드 아로노비치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내가 만약 바이든이라면은 트럼프를 암살하는 일을 서둘러서 하겠다라고 그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 올렸어요. 내가 바이든이라면은 if I was Biden, I'd hurry up and have Trump murdered. 죽여버리겠다. 그 근거는 트럼프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국가안보에 누가 위협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런 그 황당한 뉴스들이 있어요. 제가 차마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 있는데 미국 그 코미디언 캐리 그리핀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트럼프 머리 모양한 그 목이 잘린 인형을 들고 나오고 피가 막 줄줄 흘러요. 그걸 들고 트럼프를 참수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 사진을 찍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트럼프가 독재자였으면 이 사람들 아마 다 사살당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암살당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그냥 괜찮아하는 그 영어 배우 중에 조니 데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해적 영화에 나온 친구죠. 조니 데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직접 한 말이에요. When was the last time an actor assassinated a president? 영화 배우가 대통령을 쏴 죽인 마지막이 언제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극장에서 영화보다 암살당했죠. 배우한테. 그걸 빗대서 트럼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배우한테 암살당한 그 가장 최근 것이 언제야? 자기도 죽이고 싶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미국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타임이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우리도 옛날에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보던 잡지입니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았죠 얼마 전에. 그 유죄 판결이 진짜 유죄 판결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가는데 이 한번 표지 한번 보세요. 밑에 그 때 딱 치는 건 나무에다 트럼프 얼굴을 그려놓고 봉으로 때리는 얼마나 트럼프가 미우면 이런 그림을 할까. 최근에 말이죠. 이 사건이 난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범죄인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처럼 경호해주면 안 된다라는 글을 X에다 올린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녀석은 엊그제 그 총상 사건을 보고서 다음번에 쏠 놈은 사격 연수 좀 하고 나오라고 또 썼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 정치 현상이 너무나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화해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그 트럼프가 이렇게 파이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미국의 현상에서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빌리파잉, 한쪽을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나이징, 한쪽 후보를 악마로 만드는. 근데 이것이 트럼프처럼 이렇게 세게, 제가 그 미국 정치를 뭐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서도 트럼프처럼 이렇게 악마로 취급되는 인간은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부통령 후보로 이제 반스라는 젊은 친구를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정치가끼리는 그래도 훌륭한 후보를 뽑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 탈락했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그 X에다가 이렇게 올렸죠. 그가 이제 반스입니다. 반스는 노동자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와 트럼프는 중산층의 세금을 올릴 것이다. 반면 그들은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줄 것이다. 이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부자들 세금 감면해 주면 부자가 쓸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투자할 돈이 많아져서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당선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자기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도와줘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스의 후보가 됨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반스를 몇 년 전에 반스가 쓴 그 힐빌리 엘리지라는 책 그걸 한번 제가 유튜브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통령으로 이제 지목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그 소개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언론들 그리고 정치가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악담을 하고 있는데 보통 미국 시민들은 지금 이 사건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 같이 뭐 평소에도 트럼프 쪽을 은근히 들던 사람인데 이번 사건 후에 노골적으로 한 달에 4,500만 달러씩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트럼프의 그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 한 달에 4,500만 불이면은 뭐 600 몇십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을 앞으로 3, 4개월 동안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약속을 했더라고요. 630억 원입니다. 한 달에 4,500만 불이면은. 이렇게 그 거금을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반면에 바이든은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부자들이 나오죠. 지금 미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싸움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비록 이제 그 기독교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인구 3억 2천만 중에서 2억 명 이상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그리고 부활절 이것이 뭐 기독교의 그 양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죠. 부활절이 이제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4년도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 말이죠. 바이든이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바이든이 그날을 트랜스젠더 데이, 그러니까 성전환한 사람들의 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 대통령이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무지막지하게 그 많은 기독교들이 흥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또 하필 부활절날 그럴 것도 뭐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트럼프도 역시 그 흥분을 해가지고 트럼프는 바로 그날 내가 이제 11월 5일 날 대통령에 당선될 텐데 그날을 크리스천 데이로 선포하겠다. 사실 그것도 더 나간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 나라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게 헌법에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트럼프가 아예 크리스천 데이라고 하겠다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최근에 그 루이지애나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있는 그 뭐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주죠. 그런데 이 주에서 이 주의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주의 지원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에는 십계명을 써서 붙이라. 십계명도 눈에 잘 띄게 포스터 사이즈로 붙이고 그리고 폰트도 크게 해가지고 다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도 그건 헌법 위반 아니냐 소송을 걸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선포를 했을 때 트럼프 후보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때는 후보였죠. 트럼프 후보가 사립학교에도 다 써붙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왜 그러면은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십계명을 써붙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의 설명이 아주 그 재미있습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다. 그리고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것이 첫 번째 오리진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미국을 법치 국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그 당선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전당대회가 뭐 내일까지 이제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뭐 화합을 강조하고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그 미국 정치가 이 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미국을 옛날 전통적인 미국으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 미국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미국은 제국주의야 왕초야. 그리고 미국 과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해. 이것을 다 바꿔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또 좀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면 반미국주의자, 반전통적인 미국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세력이 바이든 또는 다른 민주당인데 이 싸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 마지막 뉴스 하나를 전달한다면은 미국 그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로버트 F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 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의 그 이제 아들이 지금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유력한 민주당 후보였는데 유세 중에 죽었고, 그리고 자기 삼촌은 대통령 하다 죽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래갖고 바이든의 표를 상당히 갉아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었지만은 지금은 인디펜던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도 지금 세 번째 후보니까 경비를 붙여달라. 그랬더니 경비를 붙여주지 못하겠다고 바이든 정부가 이제 거부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호원을 붙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참 그 정치가들이 이렇게 그 화합하지 못해요. 뭐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를 뽑는 것이 그 선거인데 선거가 부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미국 정치가 너무나도 이전 투구가 돼 있고 이제 결국은 어느 한편이 승리를 하는 수밖에. 저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전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 선거 진행 상황을 또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